대학에서 각 분과별로 전문 지식을 습득하면 취직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사회의 수요가 적다든지 혹은 당사자가 전공을 잘못 선택했음을 깨달았을 때 그 지식을 써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 당사자는 백성의 피와 땀을 낭비한 대가를 치르게 되니까 스승님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시대적인 이게 변화가 많죠, 지금. 시대적인. 우리가 과거에 지금 한 10년 전하고 지금 10년 후하고 시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가 있는 겁니다. 시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가 있는데 미래는 어떻게 될까? 시대적인 변화가 또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미래의 시대적인 변화에 우리를 중심을 맞춰야지 오늘날 맞췄고 과거에 눌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요걸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시대적인 변화에 우리가 발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든지 해라. 어디 뭔가 선택을 해갖고 이래가지고 뭔가를 전공을 살리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게 한쪽에 파묻히지 말고 무엇든지 해라는 거죠. 우리 젊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든지 할 수 있는 때다. 뭔가 좋은 직장을 구하려고 들지 말고 뭐든지 해라는 거지. 지금은 내가 삼성에 들어간다고 해서 삼성이 좋은 직장이더냐? 그렇지 않아요. 현대에 들어간다고 현대가 좋은 직장이더냐? 내가 거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빨대를 꼽아갖고 내 인생을 거기서 죽칠라 그러면 그런데도 괜찮지만 아니라는 거지. 뭐 공무원 자리가 내한테 좋은 데더냐? 아니에요. 응? 조직 안에는 내가 좋은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내한테 주어지고 인연이 닿는 데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 자신의 공부를 하고 있는 때다 이 말이죠. 무조건 30대는 내 공부를 해야만 미래가 보장돼요. 30대 공부하는 학교가 어디냐? 이 사회예요. 모든 것을 우리한테 주어진 거를 석 달이든 1년이든 내한테 주어지면 그걸 성실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그 환경에서 내가 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걸 해야지. 내가 어떤 분야를 택해가지고 어떤 회사 들어가고 뭔가를 하려고 자꾸 신경을 쓰면서 뭔가가 칠자리 안 된다고 고민을 하고 뭐 그러고 죽치고 앉았고 이래갖고 나는 발전성이 있어야 되는 지금 이렇게 뭔가 한참 막 깨어나야 되는 젊음을 눌러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시간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거든요. 닥치는 대로 뭐든지 하라는 거죠. 뭐든지. 이것이 내 공부예요. 근데 뭔가 나는 지식을 갖추었으니까 어떻게 해갖고 어떤 회사 들어가가지고 나는 자리를 갖추어야 된다. 뭐 어떻게 뭐 10년, 15년 후에는 뭐 내가 집을 사야 되고 뭐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를 이 젊은 사람이 이런 생각하면 캐캐문 그런 할아버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내한테 온 거는 무엇이든지 이유가 있어 왔다. 요걸 손대보고 지금 내하고 이것이 이거 뒤틀리지 안 맞다. 안 맞는 것도 내가 공부한 거예요. 그럼 손 띄고 나와. 또 다른 거 또 이렇게 또 그러면 또 인연을 주어. 그럼 그걸 또 해봐. 안 맞으면 손 띄고 나오라니까. 오래 하려고 들지도 말고 그래도 끈기 있게 그런 소리 하지 마. 끈기 있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젊은이들이 끈기가 있으면 안 되고 뭐든지 내한테 주어진 걸 통찰력이 있고 이런 걸 빨리 흡수를 하고 나와버려야 돼. 나와버려.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내가 뭔가를 이 사회에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요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진단 말이지. 이걸 봤으니까 이걸 몇 개를 보고 나니까 뭐를 할 수 있어지는 거라 이제. 요런 것들이지. 근데 우리가 꿈을 키워야 되지 어디 조직에 들어가고 눌려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이제 앞으로 그런 게 없어집니다. 우리 앞으로 미래는 우리가 대기업 같은 뭐 이런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이거는 지금 싹 정리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를 지금 위해서 우리를 갖추고 하는 거지. 지금 세상을 쳐다보면 안 돼요. 지금 세상은 변화기를 일으키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내한테 주어진 거를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기회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뭔가 미래를 위해 가지고 뭐를 한다 하지 말고 주어진 데서 내가 갖출 거를 갖추고 있어라. 이 사회는 이대로 놔두지는 않는다. 분명히. 그러니까 많은 이 변화의 기류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방향성을 잡기 위해 갖고 만지고 있고, 종교도 어떤 방향성을 가기 위해서 만지고 있고, 이렇게 나라도 지금 어떤 방향을 가기 위해서 만지고 있고, 전부 다 지금 새로 만져야 되는, 대학도 어떻게 가기 위해서 만지고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지금 변화가 일어날 거란 말이죠. 앞으로 후배들이, 우리는 이게 수능 같은 이런 시대죠. 앞으로 후배들은 수능 없어집니다. 이 몇 년 안 가요? 아마 내년 지나고 내후년 되면은 수능 보는 게 쿡쿡 떨어질 걸 아마? 그런 식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의 사회는 변화기대가 있습니다. 변화기대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큰 취직자리 이런 취직자리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들어가서 거기에 환경을 내가 공부하고 또 여기에 갈 수 있으면 여기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내가 기본적인 설 용돈만 되면 또 설 경비만 되면 뭐든지 경험을 하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 뒷받침이 돼준다면 가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 돈을 많이 받아야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경험을 할 수 있고, 그 뒷받침만 되고, 경비가 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뭐든지 해라. 그게 내 공부다. 사회 공부를 안 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가 40대가 될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30대의 경험이 없으면 40대에 모든 시험에 다 걸려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선배들 안 보느냐 이거죠. 선배들 고개 떨구고 소주집에서 이야기하는 거 안 들리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40대 되면 찬바람 납니다. 내 갖춘 게 없으면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세상에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미래 살 길은 이 사람이 열어갈 테니까 지금은 우리한테 주어진 것들을 경험을 많이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우리 또 정법 강의를 만나가지고, 이게 진리로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갖다 크게 딸 수 있는 이런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재밌게만 지내라, 재밌게. 응?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도 또 의논하면서 연구하면서, 의논이 연구예요. 의논할 수 있는 상대들을,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만나가면서, 그렇게 의지가 조금 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법 공부를 하는 우리 이게 정법 가족들은, 저 젊은이들이 전부 다 앞으로 미래는 달라집니다. 달라지니까, 너무 취직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라.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어떠한 인연들을 주고 어디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항상 주게 돼 있습니다. 가리다고 보니까 그런 걸 놓치는 거죠. 내한테 주면 우선 가. 그래가 그걸 하면 돼.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걸 줘요. 우리가 무엇을 하잖아. 무엇을 하면 거기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취직자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느냐면 환경과 사람을 인연을 주기 위해서 그 취직을 한다. 내한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인연, 사람 인연을 주기 위해서 그 취직을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내가 지금 변동이 있는 것은 거기 가서 그 환경을 만나고 거기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 가는 거예요. 이사를 가더라도 다른 환경을 주고 거기에 또 인연들을 만나기 위해서 글로 가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이동수로를 갖는 것이지. 그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내한테 인연을 주고 어떤 환경을 주느냐가 대자연의 선물이에요.
이걸 우리가 모른다면, 그래서 이 기초를 안 배우고 세상에 나온 거예요. 이 사회는 어떤 데다. 그렇게 그 제도권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기초고, 이 기초를 배웠고 사회를 나가면 어떠한 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을 지금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이게 이 사회는 전부 다 우리가 앞으로 이 사회를 풀어가야 될 무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성장을 해갖고 나라도 이끌어야 되고 세상도 이끌어야 되고 어떤 위치에서 전부 다 우리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사회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회를 모르면 안 된다. 지도자도 될 수 없고 우수한 발명품도 할 수 없고 우수한 기획도 할 수 없고 사회를 알아야 기획을 하지. 우리는 사회에 필요한 일을 앞으로 해야 돼요. 여기 좀 달라요. 요 크게 우리가 나눌라 그러면 이때까지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회라면 이때까지 나를 위해서 앞으로 이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후천시대는 이 사회를 위해서 살 때만 내 삶이 보장돼. 사회적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기업도 앞으로 우리 조직을 위해서 가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회적으로 돌아와야 돼요. 사회가 필요한 일을 해야만 이것은 내 기업은 스스로 성장을 한다.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냐? 사회가 필요한 일을 찾아라. 기획은 사회가 필요한 거를 봐가지고 그걸 기획을 해야지 내가 하는 작품이 믿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질을 갖고 내 거를 내 작품 만들었다고 사회에 내놔도 안 믿기는 세상이다 이 말이야. 내 책을 써도 안 믿겨. 그래서 책을 써도 안 팔리는 거라. 왜? 내 책을 썼거든. 사회가 필요한 책을 써라. 그러면 이 책은 날개도 치듯이 나간다. 그냥 내 책을 썼기 때문에 안 나와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기획을 하려면 이 사회가 필요한 기획을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를 알아야 되니까 사회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전부 다 우리가 기획사가 되고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되고 전부 다 이렇게 변하지 어디 취직자리 들어가고 누구 노예가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제일 싫잖아. 싫으면서도 할 수 없이 하잖아. 이 비굴한 인생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디 들어가서 취직을 해가지고 내가 월급을 많이 받고 대우를 좀 어떻게 받고 뭐 조건이 좋고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요. 이 사회 통째로 곧 변하니까 그런 생각으로 안이하게 주저앉아서는 앞으로 미래에 우리 젊은 사람들 미래는 없다. 근데 그런 거는 몇 년 안 갈 거니까 전부 다 이 사회가 엄청나게 변하는 소용돌이 들어갈 테니까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뭐든지 내 앞에 주어지고 내 앞에 주어지는 환경으로 내가 할 일이 있으면 그 안에서 내 공부 삼아 해라. 사회는 공부하러 나온 이 지금 환경이지 내가 여기서 출세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공부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존중받고 존경받으면서 사회 할 일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조금 이해가 되죠? 무슨 소린지? 질문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수원에 살고 있고 정법 공부한 지 1년 6개월 된 34살 디지털 세대입니다. 같이 일하는 직장에는 20대 초반의 어린 친구들이 제 아래 직급으로 있습니다. 정법 공부한 뒤에 이 친구들을 보니 너무 예쁘고 귀하고 막 귀엽고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을 위하고 싶고 이끌어주고 싶다가도 잘못 다가서서 더 어렵게 만들까 싶어 두렵기도 합니다. 이번 직장을 다닌 지 아직 만 3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고 함께 이야기하고 장난칠 수 있을 정도로 사이는 좋은 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법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제 안엔 어떤 두려움 같은 것도 함께 있습니다.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쏙쏙 정법을 전하고 싶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맨날 얘기하다 보면 고양이 유튜브 본 얘기, 어제 저녁에 뭐 먹은 얘기 이런 얘기들밖에 주제가 안 나오니까 되게
일상이 참 무료하겠구나 옆에서는 느껴지는데요. 제가 공부가 다 된 후에 도와주려면 이 친구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될 수 있는 작은 방향성부터 세세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 정법을 들으니까 나는 참 도움이 많이 되고 너무 좋으니까 같이 이렇게 딴 사람한테 주고 싶은데 이게 주는 방법이 틀리면 이게 전달이 안 돼. 오히려 역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주는 방법. 우리가 주는 방법이 내가 이거를 가지고 주는 방법이 가르치는 것처럼 줬을 때 거부한다. 가르치는 것처럼 줬을 때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누가 어른들이 됐든 친구가 됐든 우리한테 가르치면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쁜데 의논하면 기분이 좋아요. 의논하면.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같이 나누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내가 옳은 거를 주장을 하면 저게 열납고 들면 그때는 거부한다. 이게 지금 과거하고 지금 우리 젊은이하고 틀린 겁니다. 젊은이들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의 홍익 인간들은 누구나 누가 내한테 직접 가르치려고 네 주장을 해가지고 가르치면 안 받아들일 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공유하는 건 좋아하죠. 공유하는 거는 왜 좋으냐? 우리가 인터넷이 왜 좋으냐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전부 다 인터넷은 전부 다 들어가죠. 공유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한테 주장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올려놨다라는 거죠. 올려놨으니까 공유하려고 올려놨기 때문에 이 정보는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지금 요렇게 돌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 주장을 거기에다가 주입을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고. 같이 온 친구면서도 조금 뭔가가 항상 거리감이 있고, 뭐 이러는 거죠. 그치? 우리가 후배들한테 뭐를 내가 이렇게 전해주려 그러면 후배한테 얼마나 잘한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100일이라도 후배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해줬다든지 잘해준 게 있으면 여기서 30%만큼은 내가 뭔가를 같이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받아준단 말이죠. 3대 7의 법칙. 100을 했을 때 30%를 이게 나누는 거죠. 100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내 걸 나누면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배들이 좋다면 갖추게 되는 노력을 해라는 거죠. 하고 나서 한 100일쯤 하고 나니까 언니 하고 따를 때 우리가 이런 후배들이 한 100일쯤 있다 보니까 내한테 어떤 어려운 이야기도 있고 뭔가 많이 상담받은 것도 있고 있으니까 그럴 때 거기에 대한 강의를 고르세요. 골라가지고 우리가 차 한잔 하면서 같이 들으라는 거죠. 차 한잔 하면서 같이 요거로 오늘 내 요거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이러고 차 한잔 하면서 이양차하고 시간이 있는 거니까 요걸 같이 듣는 거죠. 한 10분쯤 되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한 개, 두 개는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듣고 나서 의논해 보는 거죠. 이게 들어보니까 어떻든지 요런 거를 나누어 보는 거죠. 요러면 들어가 버립니다. 나누라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하고는 나누라는 거죠. 그게 후배라든지 자주 만나고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차 마실 기회도 있고 우리가 같이 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 그런 시간을 주어지기 때문에 이때 내가 좋은 거 있으면 같이 한번 나눠보라는 거죠. 그냥 줄라 그러지 말고 지금 저 사람은 이걸 모르는 상태고 나는 이걸 아는 상태니까 좋은 건 줄 알고 나는 줄라 그러는데 저 사람은 좋은 건 줄 모르는 상태인데 주면 거부해요. 이제 요거를 나누어 보라는 거죠. 차를 마실 수 있는 시간은 있으니까 그런 시간은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으니까 그럴 때 그 주제가 다른 것이 특별한 게 없다면 요거 한번 우리 같이 들어보자고. 그러니까 들어보고 의논해 보는 거죠. 그거는 내가 주입시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조금 전달이 갔으면
반응이 나오죠, 이제. 그럼 우리가 뜻이 맞다든지, 이러면 다음부터도 이렇게 할 시간을 많이 가진다든지, 요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전달이 돼가지고 뜻이 맞는 우리가 같이 이렇게 들으면 동질성이 생긴다. 우리는 급격히 갖춰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는 이게 의사가 통하고, 서로가 주제가 통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힘이 배가가 되기 시작을 하죠. 요런 것들을 이제 같이 나눠보면 좋죠. 이해됐습니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친구를 만나는 것에 대한 경로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언어 교환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4명의 친구와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그 중에 2명은 이제 3, 4년이 넘게 연락을 하고 지내고 서로 가족들도 만나본 적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이제 최근에 몇 달 전에부터 이제 연락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지인들에게 얘기를 하면 2부류로 나뉘는데 한 부류에서는 신기하다 어떻게 그렇게 만날 수가 있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으로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별로 좋지 못한 일이다. 그거는 질량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는 경로가 현실에서 만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건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만난 친구라도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 우정으로서 인정을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인연으로 좀 풀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인터넷이 우리 앞에 왜 오느냐 이걸 조금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앞에는 인터넷이 우리 이 삶 공간에 들어와 있고 항상 우리는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인터넷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거진다 70%는 여기서 소화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갖고 소화할 수 있는 거는 30%밖에 안 되고 지금은 인터넷에서 소화를 해가지고 그 다음을 열어가는 것이 70%가 된다라는 거죠. 공부도 사실은 인터넷에서 다 하고 30%를 개인한테서 나누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력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교수님한테 실력을 받으려 하지 말고 인터넷에서 실력을 먼저 갖춰야 되는 거죠. 갖춰갖고 교수님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한테 내가 아래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인터넷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70%를 하고 나서 교수님하고 상대를 하면 교수님이 우리한테 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교수님한테 필요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요거만 얻으면 되지 배울 거 다른 거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게 이 지금 사회 환경이죠. 그러니까 친구를 우리가 사귀는데 얼마큼 배분을 해야 되느냐 70%는 인터넷을 활용을 해가지고 온 친구들 여기서 한번 걸러가지고 70%는 인터넷에서 우리가 친구를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30%는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와서 면접을 보면서 서로가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상처 입는 게 더 프로테지가 70% 이상 상처를 받는다. 직접 사귄 친구,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사귄 친구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갖고 헤어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주고받으면서 한 번에 우리가 있는 자기 사고력을 걸러내고 우리가 뜻이 맞는 이런 거를 여기서 한번 잘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날 사람인지 안 만날 사람인지 이런 걸 정해서 사회에 넓게 우리가 손을 뻗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터넷으로 사람 사귀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인터넷에서 사람을 사귀더라도 우리가 인터넷에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 만나서 이제 서로 간에 좋으면 만나게 돼가 있는 거죠. 만나고 나서 그 다음 행동이 문제죠. 만나고 나서 좋으니까 내일 또 만나고 모레 또 만나고 이제는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2시간 만나고 헤어지세요. 처음에 만났을 때 아무리 좋아도 시간을 오래 갖지 마라. 조금 아쉬울 때 헤어지고 또 인터넷 안에서 우리가 같이 나누라는 거죠.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만날 때는 우리가 3시간 만나도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만나는 것도 한 번 만날 때 틀리고 두 번 만날 때 틀리고 그 다음에 만나고 나서 우리가 또 같이 교류하는 이것은 또 인터넷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친구를 사귀는 게 함부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가 도움이 됐을 때 친구가 되는데 인터넷에서 도움이 되라는 거죠. 우리가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가 좋은 점도 만났으니까 한 2시간 우리가 만나고 나니까 그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의 어려움, 힘든 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들었다 이거지. 이런 거 체크를 잘 하라는 거죠. 해가지고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인터넷에다가 우리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다든지 해갖고 저 친구한테 도움될 만한 거 자꾸 공유를 해가지고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음에 만나봐요. 엄청나게 갖춰지죠. 우리는 친구는 사귀고 싶은데 그 사람한테 도움 준 거는 없다. 이거는 무조건 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친구가 어떻게 하고 되느냐 하면 서로를 위해서 노력한 만큼 친구가 돼요. 이 원리를 이해하라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노력한 게 없다면 절대 친구는 되지 않는다. 부부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연을 만났는데 아직 부부 아니에요. 결혼했다고 네가 부부가 아니라니까. 우리 결혼하면 다 부부인 줄 아는 그렇게가 끌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했다고 부부가 아니고 결혼은 인연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우리가 좋으니까 우리가 뭔가 합의를 내갖고 2단계를 간 거예요, 지금. 3단계를 가갖고 성공을 해야지 부부가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이제 우리가 선 볼 때 인연대가 만났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약속을 하며 결혼을 했지. 그 다음에 약속을 했으니까 서로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약속을 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사는 것이 3단계인데 위해서 살았다면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 부부가 되는 거죠. 근데 위하지 않는 삶은 100% 헤어진다. 이제 앞으로 미래 삶이고 지금 현재 서로를 위하면서 상생으로 우리는 갖춰지게 돼 있고 상생으로 살게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상생을 안 했는데 갖춰져 갖고 너희들이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다. 자연이 용서를 안 해줍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연의 운행의 법칙을 알면 우리 삶을 알아요. 그러니까 요 친구를 사귀려면 친구한테 도움되는 행동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상대는 또 내한테 도움되게 하겠죠. 이것이 이제 갖춰지는 친구가 되죠. 이렇게 되지. 내 욕심을 냈는데 친구가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죠. 내 욕심을 내면 친구가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살면 친구가 돼요. 그게 내가 너하고 만났는데 내 욕심을 자꾸 내며 살아. 그러면 친구가 안 돼요. 헤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서로가 지금은 너를 위해서 사는 게 너가 밥 먹기 어렵다고 내가 밥 2그릇 사준다고 너를 위한 게 아니에요. 돈이 좀 부족하다고 돈을 꾸준 거는 그거는 너를 위한 게 아니라니까. 돈을 저 사람이 없어갖고 돈을 내한테 조금 의지를 하더라도 그만한 명분을 찾아야 돼요. 내가 돈을 저 편리를 봐주면 이 편리를 봐줘야 될 명분을 찾아서 의논을 해가면서 이걸 같이 써야지 갖춰지지. 그게 친구한테 도움되는 거예요. 돈이 어렵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내가 좀 꾸어달라 그러니까 얼른 꾸어줬어. 그게 갖춰온 친구인 줄 알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버릇이 나빠지게끔 만드는 그 값을 치러야 돼요. 이것이 뒤통수 맞는 거거든요. 도와줬는데 희한한 짓을 하며 돌아선다 이거죠. 그건 도와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돕는 것은 무엇이 최고 돕는 거냐면 정보를 나누는 거. 이것이 돕는 겁니다. 필요한 정보. 내한테 필요한 정보. 그러니까 내한테 필요한 정보를 이게 알라 그러면 내하고 대화를 해본다든지 이게 나누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인터넷에서 나누는 거죠. 나누어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한 정보를 내가 찾아서 그 사람을 도와줬다면 이 사람은 내하고 갖춰지기만 하지
절대 멀어질 수가 없다. 경제고 무엇이고 모든 것은 우리한테 다 오게 돼가 있는데 내가 내한테 온 이 미션을 처리를 못하게 되면 내한테 그런 경제가 안 오게 돼 있습니다. 좋은 일이 항상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 오는데 그 일을 처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내한테 그만한 우수한 질량이 안 온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바르게 우리 젊은이들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 지금 시대 젊은이들 아닙니다. 개문 사람들이지. 그게 우리 부모들한테 이상한 걸 배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자연이 항상 우리한테 필요한 걸 주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것이다. 처리만 하면 내가 필요한 건 다 오게 돼 있습니다. 뭐든지 옵니다. 그 처리를 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런 거니까 인터넷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안에서 전부 다 우리가 살 길이 다 나옵니다. 할 일도 다 나오고. 이제 인터넷을 많이 우리는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응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컴퓨터는 우리 몸하고 같은 거잖아요. 지금 이게 전자인은 SNS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왜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왜 우리 몸이냐 하면 지금 우리 이 육체 이것이 원래가 컴퓨터예요. 요게 우리 인간이 이게 하나의 컴퓨터란 말이죠. 컴퓨터인데 우리가 지금 정보를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다가 보니까 외장 하드를 써야 돼요. 우리 인간이 내장 하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내장 하드만 가지고는 우리는 용량이 부족해요. 오늘날 이 사회는 앞으로 미래도 그래요. 그래서 외장 하드가 필요해요. 이게 컴퓨터거든요. 컴퓨터는 우리의 외장 하드예요. 그게 세상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 공유하는 게 외장 하드에 전부 다 실려갖고 우리한테 지금 주는 거란 말이죠. 우린 지금 단순하게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줄 알지만 세상의 모든 정보를 요 안에다 넣어가지고 네가 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컴퓨터를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안 한 거죠 지금. 모든 게 컴퓨터 안에 앞으로 지식도 공유하고 모든 재주들도 기본적으로 내가 안 닦아도 기본은 가질 수 있는 공유가 요 안에 다 있거든요. 음식을 만들려고 그래도 레시피가 그 안에 다 들었어야지. 우리가 체해갖고 자빠지면 자빠졌지 모질해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모든 정보는 전부 다 이 인터넷 안에 들어오니까 이 외장 하드에다 이어가지고 우리한테 전화기를 손에 딱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이거를, 단말기를 주는 것이고, 이래갖고,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주는데 이걸 얼마나 쓰고 있는가를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친구를 우리가 만드는 것도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먼저 여기서 걸러내고 사람을 만나고 나서 그저 처음에 만날 때는 길게 너무 좋다고 해서 너무 정주지 말고 만나서 서로 한해 타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헤어져 가지고 타진한 만큼 도움이 되고 나서 다음에 만나고 세 번째 주 만날 때 되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그 사람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면 이제는 너희들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더 갖췄고 더 힘이 되는 우리 진짜 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친구 사귀는 방법도 인터넷으로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